언니 그만 좀 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일에 비하면 언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64세 명희 씨는 그 순간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대요. 카페 테이블 너머로 은경 씨는 자기 얘기를 쏟아내고 있었고 명희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아니, 끄덕이는 척이라도 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예의 없는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뭐지?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신가요? 내가 힘든 얘기를 꺼내면 3초도 안 돼서 나도 그랬어로 말을 싹둑 자르는 사람. 위로는커녕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내 아픔을 자기 안주거리로 쓰는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속만 끓는 사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나중엔 화병이 생기고 몸까지 상합니다. 속병 앓기 전에 정리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명희 씨의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명희 씨는 서울 마포에서 작은 옷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다가 63세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단골 손님도 많았고 동네에서 얼굴 좀 알려진 분이었죠. 퇴직하고 나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더래요. 그러던 차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은경 씨를 경로당에서 알게 됐어요. 은경 씨는 명희 씨보다 2살 어린 62세.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밝아 보였어요. 자주 차 마시러 나가고 산책도 같이 하고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은경 씨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더래요. 왜 그럴까? 명희 씨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작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 명희 씨는 아들 승진 누락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났는데 자기는 떨어졌대요. 1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녔는데 3년차 후배한테 밀렸다는 거예요. 아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도 안 됐어. 후배가 올라갔어. 명희 씨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니까요. 야근도 밥 먹듯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런데 결과는 탈락. 명희 씨는 아들한테 괜찮다고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본인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누구한테 이 얘기 좀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은경 씨한테 연락했어요. 경로당 카페에서 만나자고요. 카페에 앉아 명희 씨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은경아, 우리 큰애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회사에서 승진을 못했대. 후배한테 밀렸다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명희 씨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들 얘기를 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래요. 그런데 은경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경 씨가 확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명희야. 나도 그랬어. 명희 씨는 순간 멈칫했어요. 우리 둘째도 작년에 똑같은 일 겪었어. 승진 탈락.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명희 씨는 그래, 은경이도 같은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은경 씨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야, 우리 애는 결국 됐거든. 반년 뒤에 다시 심사 있었는데 그때 딱 붙었어. 지금은 팀장이야, 팀장. 그때 내가 그랬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타이밍 문제야. 너는 실력 있으니까 곧 될 거야라고. 은경 씨는 거기서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명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실력 있으면 다 때가 와. 우리 애도 그랬잖아. 처음엔 속상했는데 결국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갔어. 지금은 연봉도 많이 오르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명희 씨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지금 나한테 위로하는 거야? 아니면 자랑하는 거야? 은경 씨는 계속 자기 아들 얘기만 했어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지금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연봉은 얼마나 올랐는지. 명희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었어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꺼낸 얘기인데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지? 명희 씨 가슴엔 작은 가시가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가시가 아니었어요. 칼이었어요. 은경 씨는 명희 씨 아들은 떨어졌지만 자기 아들은 붙었다는 걸, 그것도 지금은 팀장이라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위로는커녕 비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희 씨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픔이 이 사람한테는 그냥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구나. 카페를 나오는 길 명희 씨는 한참을 멍하니 걸었어요. 집에 와서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위로받으러 나갔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온 기분이었죠. 그날 밤 명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은경 씨는 명희 씨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것 뿐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힘든 얘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이 나도 그랬어로 시작하더니 자기 성공담만 늘어놓는 사람. 위로는커녕 비교만 당하고 내 아픔이 그 사람 자랑거리가 되는 느낌.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명희 씨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명희 씨는 결국 깨달았죠.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구나.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명희 씨처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5가지 사례로 나눠서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들의 숨겨진 본성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원칙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공감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은경 씨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부산에 사는 68세 정숙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숙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65세에 퇴직했어요. 퇴직하고 나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선배 교사 출신 혜자 씨와 자주 만나게 됐죠. 혜자 씨는 정숙 씨보다 5살 많은 73세. 먼저 퇴직해서 손주 육아에 대해 경험이 많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정숙 씨에게는 6살 된 손주가 하나 있어요. 둘째 아들인데 요즘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손이 먼저 나간다나요. 며느리는 걱정이 태산이고 정숙 씨도 마음이 무겁더래요. 우리 손주가 혹시 문제아가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혜자 씨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혜자 씨도 손주 셋을 키웠으니까 혹시 좋은 방법을 알까 싶어서요. 동네 카페에 앉아서 정숙 씨가 말했어요. 선배님, 우리 손주가 요즘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때린대요. 선생님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 씨는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혜자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나도 그랬어. 우리 큰손주도 그랬었어. 정숙 씨는 그래. 선배님도 겪으셨구나 싶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혜자 씨가 이어서 한 말이 이상했어요. 근데 정수가, 그건 남자애들이 다 그래. 시간 지나면 나아져. 우리 큰손주도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의대생이야. 성적도 상위권이고 그때 내가 제대로 훈육했거든. 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게 그게 아닌데. 혜자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말이야, 손주 키울 때 교육 철학이 확실했어. 때리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가르쳤지. 그래서 우리 손주들은 다 반듯하게 컸어. 둘째는 서울대 나왔고, 셋째는 의대 다니고, 정숙 씨는 커피를 마시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손주 자랑 듣자고 조언을 구한 건가?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1961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진짜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다. 혜자 씨는 정숙 씨의 고민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손주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자랑할 기회로 삼았던 거죠. 세 번째는 대구에 사는 71세 오키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오키 씨는 약국을 38년 동안 운영하다가 70세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퇴직하고 나니 같은 동네에 사는 오랜 단골 손님이었던 미란 씨와 자주 만나게 됐죠. 미란 씨는 오키 씨보다 한 살 많은 72세. 둘 다 비슷한 또래라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오키 씨는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당뇨 진단을 받았거든요.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서 당장 약을 먹고 식이 조절을 해야 한대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오키 씨는 걱정이 됐어요. 약사로 일하면서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미란 씨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꺼냈어요. 미란아, 나 이번에 당뇨 진단 받았어. 혈당이 많이 높게 나왔대. 의사가 지금부터 관리 잘해야 한대. 걱정이 태산이야. 오키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미란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나도 그래. 나도 당뇨야. 오키 씨는 그래. 미란이도 당뇨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미란 씨가 이어서 한 말이 오키 씨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근데 오키야, 그 정도는 약해. 나는 당뇨만 있는 게 아니라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어. 병원 가면 약 봉지가 한 보따리야. 아침에 약 먹는 데만 30분 걸려. 미란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너는 그래도 당뇨만 있잖아. 나는 온갖 병이 다 있어.
작년에는 심장까지 이상해서 응급실 갔었어.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너는 당뇨 정도면 괜찮은 거야. 오키 씨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지금 나한테 위로하는 거야? 아니면 경쟁하는 거야? 오키 씨는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오키 씨는 생각했어요. 내 아픔을 털어놓았는데 저 사람은 내 아픔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네. 나는 위로받고 싶었는데. 네 번째 사례는 광주에 사는 66세 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함께 꾸리다가 65세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평생을 함께 일하면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남편이랑 하루 종일 마주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영자 씨는 남편이랑 큰 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영자 씨가 만든 저녁 반찬을 보고 한마디 했거든요. 당신 요즘 요리 실력이 왜 이래? 옛날만 못하네. 영자 씨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40년 넘게 식당 음식 만들어 왔는데 이제 와서 실력이 없다니요. 그럼 당신이 해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밥하는지 알아? 그렇게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영자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자 씨는 속상한 마음에 경로당 친구 순덕 씨한테 전화했어요. 순덕 씨는 영자 씨보다 4살 많은 70세. 결혼 생활을 오래 해서 경험이 많을 거라 생각했죠. 순덕아, 나 오늘 남편이랑 싸웠어. 내 요리 실력이 없대. 40년 넘게 식당 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영자 씨는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순덕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나도 그래. 우리 영감도 맨날 그래. 영자 씨는 그래. 순덕이도 같은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순덕 씨가 이어서 한 말이 영자 씨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영자야, 그건 내가 너무 심하게 받아친 거 아니야? 남편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내가 그럼 당신이 해봐라고 했다며?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영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순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말이야, 남편이 뭐라고 해도 절대 맞대꾸 안 해. 그냥 네 하고 넘어가. 그게 부부 싸움 안 하는 비결이야. 너는 성격이 너무 급해.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영자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위로는커녕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만 듣는 것 같았거든요. 영자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오히려 혼나고 있네. 5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69세 박복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복순 씨는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35년 동안 운영하다가 68세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불안하더래요. 남편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친구 경희 씨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꺼냈어요. 경희 씨는 복순 씨보다 1살 어린 68세. 둘 다 비슷한 나이라 고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카페에 앉아서 복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희야, 나 요즘 돈 걱정이 좀 돼. 가게 정리하고 나니까 수입이 뚝 끊겼잖아. 남편 연금으로 사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고 노후 자금이 줄어드니까 불안해. 복순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경희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나도 그래. 나도 걱정 많아. 복순 씨는 그래. 경희도 걱정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경희 씨가 이어서 한 말이 복순 씨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근데 복순아,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남편 연금이라도 있잖아. 우리 남편은 대기업 다녔으니까 연금이 꽤 나와. 그리고 애들도 다 효자야. 큰아들이 매달 용돈 보내주거든. 작년에는 해외여행도 보내줬어. 경희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노후 준비를 일찍 했어. 남편이 젊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 좀 했거든. 지금 월세 받는 집이 두 채야. 그래도 불안하긴 하지. 근데 뭐 우리 정도면 잘 사는 편 아니야? 복순 씨는 그 순간 일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경혜 씨 말을 끝까지 듣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돈 걱정을 털어놓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만 얘기 안 해. 나는 위로받고 싶었는데. 카페를 나오는 길 복순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경희한테 내 고민 얘기하지 말자. 어차피 자기 자랑만 하는데. 그날 이후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경로당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던 모든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죠.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러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만 여겼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어요. 명희 씨는 은경 씨를 만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명희 씨는 경로당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그랬어. 명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더래요. 옆 테이블에는 60대로 보이는 두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이 뭔가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요즘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아. 얼마 전에 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라고. 내가 그렇게 했나 싶어서 속상하더라고. 그 여성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옆에 앉은 여성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그랬어. 우리 딸도 그런 적 있었어. 명희 씨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이어서 한 말이 달랐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 딸한테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나도 그때 한참을 울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내가 나쁜 엄마인가 싶고, 명희 씨는 순간 멈칫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랑을 안 하네? 그 여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딸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 내가 너무 잔소리만 했던 것 같다고. 딸이 힘들었을 텐데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딸이 울더라고. 우리 그 뒤로 관계가 좀 나아졌어. 명희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있네.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명희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은경 씨랑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그리고 명희 씨는 깨달았어요. 은경 씨는 나도 그랬어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건 항상 자기 얘기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자기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식은 얼마나 잘났는지. 하지만 도서관에서 들은 그 여성은 달랐어요. 나도 그랬어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나온 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 마음이 너무 아프지. 명희 씨는 그제야 알았어요. 같은 말이라도 뒤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구나. 나도 그랬어라는 말. 어떤 사람은 그 말 뒤에 상대방 마음을 더 들여다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뒤에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거였어요. 명희 씨는 그날 밤 수첩을 꺼내서 적었어요. 진짜 공감과 가짜 공감의 차이. 그리고 명희 씨는 결심했어요. 나는 앞으로 진짜 공감해주는 사람하고만 만나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명희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은경 씨는 나쁜 사람인가? 아니에요. 은경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은경 씨는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외롭고, 자기도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은경 씨는 상대방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걸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부터 꺼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아서 아론은 1997년에 출간한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친밀한 관계는 자기 노출과 경청의 균형으로 만들어진다. 한쪽만 말하고 다른 쪽만 듣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은경 씨는 자기 노출만 있고 경청은 없었어요. 명희 씨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할 타이밍만 기다렸던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대화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대요. 대화 나르시시스트란 대화의 초점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는 사람을 말해요.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론 자기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상대방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시작해요. 둘째, 나도 그랬어로 시작해서 자기 경험담을 늘어놓아요. 셋째, 상대방 감정은 무시하고 자기 감정만 강조해요. 넷째,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훈계하듯 말해요. 다섯째, 상대방이 힘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더 힘들다고 경쟁해요. 은경 씨가 딱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명예 씨처럼 거리를 두는 게 답일까요? 네, 맞아요.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바뀌지 않거든요.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본인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사람이라면 정리하셔야 해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외로움은 채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서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이제 실천 가능한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쁜 사람은 정리하세요.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명희 씨는 은경 씨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위로받으러 나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왔죠. 그런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계속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원칙. 내 얘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우리도 모르게 은경 씨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나도 그랬어라며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순간 3초만 참으세요. 상대방이 얘기를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먼저 물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 기분이 어때? 이 한마디가 상대방한테는 큰 위로가 돼요. 세 번째 원칙. 조언하기 전에 공감부터 하세요.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되지 않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하기 전에 먼저 공감해 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네 번째 원칙. 자기 자랑은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만 하세요. 자기 자식 잘 됐다는 얘기, 자기 집안 잘 산다는 얘기, 자기가 건강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만 하세요. 상대방이 힘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랑으로 맞받아치면 안 돼요. 그건 공감이 아니라 비교예요. 다섯 번째 원칙.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나 만나서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평화를 지키는 게 훨씬 나아요.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이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상처받는 시간보다 훨씬 소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정리하셔야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노후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